반갑습니다. 저는 스몰스텝의 제자 박유철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군요. 목사님 면티 입고 막 왔는데 교회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잔뜩 긴장하고 왔거든요. 카페인데 목사님 막 뚫레뚫레 돌아다니고 계시고 막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 브랜드 컨설팅 일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기꾼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를 도와준다고 하고서 사기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그곳에서 뭐 회사의 어떤 네이밍, 또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업을 하면 꼭 책을 만드는데, 그런 책을 한 서너 권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 7년간 한 100여 개 회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저기 원주에 있는 피아노 학원 뭐 브랜딩 도와드리고, 뭐 고로케 가게의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것들을, 작은 브랜드들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께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가피풀이란, 규장 아시죠 여러분? 가피풀이란 회사에서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니들 징하다. 예, 그때 굉장히 규장이 굉장히 어떤 성령의 어떤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직원이 방언을 받고 하는 그런 현란한 시대를 그 진짜 지나왔고, 거기서 이제 규장에 있는 건물에 이제 제일 위층에 가피풀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브랜드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샘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샘물교회 또 뜨거운 또 그 시절을 또 같이 보냈던, 왜 예배당 맨날 앞에서 사람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던 그런 현장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 아프신 저기 뮤지션 분께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매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브랜드에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12주 내내 저랑 글쓰기 수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쓴 글을 꺼내놓는데, 딱 아까 뮤지션 분께서 하신 그 찬양과, 사실 찬양 치고는 너무 이제 막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내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 될 분이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여러 가지 몰랐던 불신, 사실 결혼할 때부터 신뢰로 하는 게 결혼인데, 결혼 초부터 그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한 얘기까지 썼는데, 그 얘기를 제 수업을 듣고 브런치라는 그런 다음에 있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다음 서비스예요. 거기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공감을 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글쓴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사실 신앙의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요, 결국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 얘기로 기결이 되겠지만 무겁고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닙니다. 면티 입고 찬양 저기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처럼 자켓을 벗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전환은 좀 자,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답죠? 분당의 탄천. 제가 분당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그 분당에 살고 있다면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아직도 전세입니다. 20년째 살고 있는데,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분당, 요로 가면 분당에 정자역이라는 곳이 있고 탄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서울 한강과 이어져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달려가 봤는데 한 2-3시간 가니까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평지로만 쭉 이렇게 이어진 탄천입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왜 이 화면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분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촉박한 게, 원래 1시간 반짜리인데 40분에서 절반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고 아닌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몰 스텝이라는 걸 하게 된 거의 계기, 자, 영어를 아시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스몰 스텝이라고 하면 짐작이 갈 거예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야, 조그만 거 하다 보면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겠거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 기대한 만큼입니다. 그 내용인데 놀라운 건 그렇게 스몰 스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떻게 됐냐면 네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운동하기 힘드시죠? 네, 운동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녁에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운동하기 힘든데, 근데 제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집에 올 때 버스를 대부분 타잖아요. 지하철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버스에서 한 서너 코스 정도 먼저 내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죠? 걸어오죠.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에 너무 늦지 않게 30분 정도로 운동할 수 있다. 야, 그 괜찮다. 나 따로 운동하기 힘든데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따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정자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 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이 도로를 피하다 보니까 탄천이라는 이 정말 멋진 길이 있는데, 제가 분당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기지?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 왼쪽. 넘어가네요. 자,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무려 15년 동안.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는 길만 가거든요. 정자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기다리는 시간 감안하면 기다리는 시간 10분, 마을버스 타고 10분 가는데 20분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타고 걸어가니까 딱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더 걸리는 거죠. 이거 괜찮다. 이거 나도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밤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하루 동안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분주하게.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헝클어져 있을까요? 근데 그 헝클어진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금방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집이라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0분 동안 오롯이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자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30분의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생각에 왜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좋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길 상쾌하고 하니까 헝클어진 머리가 정리가 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운동도 했으니까 잠도 잘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진짜 스물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산책을 통해서 제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좋은 건 어떻게 하죠? 계속 반복해야죠. 여기가 제가 이게 요즘 핫한 서울숲역 근처에 성수동 근처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핫한데, 제가 여기서 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마리몬드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서울숲 공원이 있는데 저녁에 좋으니까 점심 때도 점심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고 산책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산책하면서 뭘 만났냐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세 손가락이 꼽히는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왜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앞마당이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걷다 보면 나무를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그 나무 같잖아요. 근데 한 1년 동안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스트로브 잣나무가 있고 또 두축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도 만나게 되고요. 자, 고양이도 만나게 되고 소심한 이 고양이도 만나게 되고, 이게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 집에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데 저희 와이프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고양이 없어병이라는 혹시 아세요? 나만 고양이 없어병. 아이패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살 때까지 절대 치유되지 않는 병인데, 나만 고양이 없어병도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병인데, 제가 고양이 싫어했는데 와이프가 키우자고 해도 제 반대했는데 길고양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고양이가 다 같지 않아요. 고양이 중에는 진짜 개냥이도 있거든요. 진짜 부르면 달려오는 고양이도 있고 산책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려다 광명역에 있는 고양이를 저희 와이프가 데려다가 두 마리 키웠는데 처음에 중성화 수술하기 전에 이미 엄마 아빠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까망이란 고양이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그 후로도 두 마리 고양이가 더 들어왔습니다. 별이고요. 너무 귀엽죠. 진짜 미묘입니다. 고양이도 예쁜 고양이가 따로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도 사람도 다 다르듯이 저 같은 고양이도 있지만 정우성 같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고요. 얘가 일하면 항상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교감이라는 게 고양이도 제 말을 알아듣고 제가 부르면 달라오고 항상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고양이가 됐습니다.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 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책하다 보면 비둘기도 만나, 또 그리고 또 뭐도 만나죠? 토끼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서울 저기 분당 그 탄천역에서 탄천 근처에서 토끼 왜 나왔는지 도망쳐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토끼도 만나고요. 심지어 까마귀도 만납니다. 여러분 까마귀 본 적 있어요? 까마귀라는 새는 소리로만 들었었는데 근데 진짜 머리 똑똑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사실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뭐 환영받지 다른 나라에서는 흉조예요. 약간 이렇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약간 깡패 같은 새인데 까마귀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손바닥이 사람 손바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찌나 당당한지 까마귀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크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 엄청난 신앙적 메시지는 전혀 없고요. 그냥 산책 한번 했을 뿐인데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반가운 일들이 벌어지고 반가운 만남이 생기더라. 자, 제가 이렇게 산책을 신나게 하니까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이 아빠 뭐해 하다가 우리 아빠가 많이 듣는 말 있죠. 아빠가 좀 아다너지 다음에 아빠 뭐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책을 같이 하게 돼요. 저희 딸이고 저희 아들인데 지금은 둘 다 입시생입니다. 딸이랑 같이 산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같이 밥을 먹어도 요즘은 핸드폰 다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은 저희 와이프, 저희 딸, 저희 아들 다 각자 같은 밥상에 있지만 따로 자기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다가 가끔씩 이제 너덜트 같은 똑같이 좋아하는 건 이제 같이 TV로 보고 아주 가끔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란 걸 하게 돼요.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었는데 제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예수님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저희 아들은 중3이 되도록 쟤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게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로봇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딸들은 달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친구들 관계에서 얼마나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제가 이렇게 삼각관계대가 서로 이렇게 꼰질려고 해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은 거야.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때 여학생분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대학 4학년 때까지 쭉 갑니다.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남자들은요 생각 없죠. 정말 이건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이건 지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산책을 하게 되니까 하나 둘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오해를 통해 가지고 되게 저희 딸이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딸이 이런 제안을 했죠. 무슨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목사님 저희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딱 시간 12시요? 지금 30분 남았네요. 저희 딸하고 교환일기란 걸 쓰게 됐어요. 근데 저희 딸도 아무리 뭐 딸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빠하고 일기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는 게 있다고. 남는 걸 줘야죠. 네가 좋아하는 그때 앨범을 사주겠다. 저희 와이프래. 저희 딸이 지금은 비비지라는 옛날에는 여자친구라는 아이돌 그룹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8년 이상 좋아하다가 최근에 뉴진스로 갈아탔어요. 가는 길에 뉴진스 앨범 사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욕 먹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딸에게 앨범을 사주기로 선물을 하기로 하니까 써주겠대. 쓴다도 아니고 써주겠대. 그래가지고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써게 되냐면 그냥 평범한 노트예요. 제가 새로운 노트네 다음 페이지부터 써줘 하면서 저희 딸 희원이거든요. 자, 제가 딸에게 질문을 하면 저희 딸이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요.
저는 출근 시간에 저희 딸에게 대해서 희원이가 가장 재미있는 수업 얘기를 해줘. 지금 생각이 되게 닭살 돋네. 예. 근데 저희 딸이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빈칸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예. 이렇게 한 달을 쓰게 되니까 저희 딸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했으니까 그때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그 한 달 동안 알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르다가 성경책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되고 놀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같이 딸인데 같이 밥을 먹고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같이 키운 딸인데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구나, 복잡다단하구나. 남자들이 헤아릴 길이 없구나. 예수님 마음 아는 것보다 딸 마음 아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친해졌죠. 아는 게 많으니까 친해졌고 그리고 이게 왜 뒤로 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거는 같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권 정도의 노트를 썼습니다. 저는 약간 가보처럼 생각해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할 때 줄 것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딸에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너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라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산책을 하면서 벌어진 아주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쵸? 책을 읽었다는 내용인데 화면이 넘어라. 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왜 그리게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제 그림입니다. 저희 딸이 또 와서 아빠 뭐해? 아빠 어디 가처럼 아빠 뭐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아빠가 뭐 하면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 제법 잘 그렸죠?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의 어떤 화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제가 그림이고 이게 저희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퀴즈. 어느 쪽이 더 잘 그렸다? 아빠가 더 잘 그렸다. 아빠 그림, 딸이 더 잘 그렸다. 뭐야 아무도 반응 없는 거 뭡니까? 사실 의미 없죠.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 근데 여러분 어떤 가족이 이런 걸 올리면 달고 싶잖아. 제가 사실은 잘 그렸지만 여러 가지 뭐 구도상으로는 공감을 안 하시네. 저희 딸이 잘 그렸다고 누구나 쓰죠. 저도 알아요. 저 그래서 여기에 댓글이 한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딸이요 엄청 좋아하대. 아빠를 이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툭하면 아빠 그림 배틀하자 해가지고 같이 화방에 가가지고 실제로 화방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일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이게 그냥 딸이랑 그림 그리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저희 딸이 지금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3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자기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희 딸은 지금 저희 아들은 기타를 실용음악을 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음주 가무를 즐기시던 아버지 빼고는 예술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부모님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할 걸요. 돈 수억 깨지겠네. 학원비만 한 3,400 들어갑니다. 매달.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입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시작이 스몰 스텝을 안 했어. 안 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 이거 오늘 오늘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크나큰 실수를 했구나. 뭔가 안도있음을 쓰시는 분들. 아무튼 스몰 스텝이라는 게 이렇게 삶에 있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매일 조금씩 뭔가를 하니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제 왜 아들들이 딸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아빠 좀 맞춰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말해주면 맞추는 거 하다 보니까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어 사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5개씩 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다 맞추면 동그라미, 하나라도 틀리면 세모, 다 틀리면 X. 근데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5개 중에 한 서너 개는 알아. 그러니까 매일 한두 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 3, 4년 지나니까 어느 날 트럼프가 하는 연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제가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캐나다 사람하고 1대1로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데 자기 딸은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이돌 지망생이래.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데 토론토가 캐나다의 수도인가요? 아무튼 뭐 두 도시가 있는데 서울 부산처럼 있는데 자기는 캐나다에 살지만 토론토에 한 번도 안 가봤대. 지도를 보니까 동쪽 끝하고 서쪽 끝이더라고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1시간 내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영어 공부, 영어 단어 5개 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를 하다가 재밌으니까 일어 하게 되고, 일하다 재밌으니까 중국어도 하게 되고, 한글 맞춤법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의 필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실제로 손으로 쓰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타이핑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기자님의 글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에서 조금씩 어떤 작은 시도들을 실천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긴 변화들을 책에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제 음악적 취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들이 음악 만들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음악적 취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30분 동안 산책을 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 음악을 듣게 되는데, 기왕이면 영어 공부하는 김에 음악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네이버 녹색창에다가 가사가 좋은 팝송을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일단 패신저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란 게 영국 가수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봤더니 유튜브에 60억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밖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색도 특이하고 가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윤동주 시를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들리면서 음악도 좋고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니까 좋아하는 가수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되는 거죠. 에이미 맥도날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가수들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찬양이 하나 있죠. 10,000 Reasons라고, 이렇게 10,000가지 이유. 혹시 그런 찬양 아십니까? 그 되게 좋아하는 영국 그런 찬양 가수인데, 그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 약간 그 음악을 제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하고 싶은 만큼 정말 모든 가사를 외우고 있거든요. 가사를 영어 가사로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깰까 봐. 아무튼 정말 무색무취하던 제가 개성과 취향과 취미라는 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20, 30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 취향 이런 걸 가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스몰 스텝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매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실천하면 내 삶이 조금씩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6시 전에 일어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맞춤법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매일 실천하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 하는데 한 2, 3분 정도,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제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매일에서 실천하는 것들에는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하다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스몰 스텝이잖아. 그러니까 1,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10분, 20분 걸린다. 이거는 스몰 스텝이 아니니까 뺀 거지. 그림이 그런 거였어. 그림 그리는 데는 아무리 빨리 그려도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 한 장 읽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걸 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꼼꼼하고 성격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요. 정말 제가 기획자일 때는 이름이 별명이 가피풀에서 기획자로 일했는데, 웹 기획자로 일했는데 별명이 빈틈 기획자였거든요. 하도 빈틈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체크를 하지만 X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못하면 X표시를 했는데 어느 날 X표시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죠. 그리고 한 것만 체크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지 않으면 리스트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스몰 스텝이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그냥 저 사람이 살아보다 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좋아서 하게 된 것들, 그림 그리고 뭐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을 했구나. 그러다가 딸이랑 친해졌구나. 자, 이런 걸로 끝났으면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드렸을 텐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20가지 이상의 스몰 스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질문이 어느 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한 번뿐인 인생 나답게 살고 싶다. 근데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답게 산다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끼리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 다르게 다른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진짜 지능으로 빚은 각각의 개성 넘치는 존재들인 거야. 각각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딸이 영어 2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내 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죠. 딸이 영어 100점 맞아야 딸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딸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매일 밤이면 그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딱 소파 제 앞에 딱 앉아요. 어깨 주물러 달란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제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이제 그 저기 뮤직비디오를 제가 싫어하더라도 같이 보면서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보면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이렇게 하는 종의 삶이죠. 근데 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들 공감하시죠? 무슨 얘기하다 나답게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각자 소중하다는 거죠. 딸이 소중한 거는 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어쨌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저를 보내셨는지 몰라. 그거가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반 버전이랑 되게 다릅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들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직감적으로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는 알아요. 다들 나답게 살고 싶대. 그 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광고를 해도 나답게, 어디에서 살아도 나답게, 심지어 우리가 가장 큰 회사인 삼성도 모든 순간을 가장 나답게, 그렇게 삼성 가전의 슬로건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의 삼성 인재개발원에 강연을 하러 가니까 집 앞까지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나니까 집까지 데려다주고, 강의료도 1시간에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래서 삼성 하는구나. 근데 거기 가서 얘기했어. 도대체 나답게라는 의미가 뭐죠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게 냉장고의 색깔 바꾸는 게 나답게 사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스포크 광고하면서 나답게 냉장고 색깔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한. 근데 우린 좀 다르잖아요. 그것도 물론 나다운 삶의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답게는 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사례를 가지고 들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아. 일반인들도 알고 크리스찬인 우리도 알아.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를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몽글몽글 뭔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런 삶이라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클라우스 피터슨이라는 덴마크 웨이터인데 덴마크에서 웨이터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56세죠. 클라우스 피터슨입니다.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웨이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웨이터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직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 덴마크는 다른가 봐. 자기 여름 별장이 따로 있고 아들은 열쇠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나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서비스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행복한 삶 아닌가요? 판검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의 설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유진이란 18세 소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의 차이인데 많은 사람이 가도 불안한 길이라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길을 가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되게 똑똑하죠. 18살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소름 돋아요.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했죠? 학교를 안 가고 자퇴했어.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 집 두 아들 딸은 다 자퇴했습니다. 예, 얘기하자면 길어요. 저 얼마나 제가 속 끓였는지 알겠죠. 오늘 애들이 학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 근데 진짜 안 갈 줄 몰랐지. 그래서 지금 다 전부 다 자퇴해가지고 그 뭐죠? 그 저기 뭐라고 하지? 그 시험 뭐지? 검정고시 치고 예,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를 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동의하에 학교를 안 가고 자기 책을 쓰고 자기가 학습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도 나름대로 저는 이 친구가 되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분 어떻습니까? 경력 35년의 떡볶이 떡 달인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한글을 모른대요. 근데 떡볶이 떡 하나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뭐 떡볶이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이 부르는 데가 진짜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 왜냐하면 떡볶이 브랜드가 진짜 두끼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은 뭐 응급실 떡볶이도 있더라고요. 아 참 진짜 아무튼 별 희한한 떡볶이 브랜드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년 전에 떡볶이 떡을 볶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뭐 공부도 못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분 표정을 보십시오. 밤마다 한글을 공부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는 아빠.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나요? 이 35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멋있는 말, 공감했던 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만 듣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만족에만 따르며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나 아이들에게만 맞춰주는 삶. 와, 이 소름 돋았는데 이거 제가 평생의 목표로 삼던 삶이었거든요.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진짜 그러다가 공황장애 오고 공황 발작 오고 병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실패한 삶이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뭘 산 거야? 나는 지난 50년 동안 헛짓했네? 죄송합니다. 실패한 삶을 살았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죠?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다가 힘들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럴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성공이 꼭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뭐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대화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공황장애 걸리고 막 나는 죽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죽겠는데 저희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다 그렇게 살아. 어떻게 너 좋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 야, 다른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견뎌하다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남동생이 신한은행 다니거든요. 저희 동생이 정말 책을 안 읽는 친구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날 명절에 집에 가서 봤는데 이 친구가 안 읽던 책을 읽네.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읽어봤어요. 파이스토리라는 영화로도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책갈피가 있고 빨간 줄로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야, 뭐 대단한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공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갈피라고 밑줄을 쫙 그을 때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근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넥타이를 메고 거꾸로 매달린 것 같았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희 동생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신한은행에 25년 차로 지금 연봉이 1억이 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제 동생도 여러분 공황장애 요즘 감기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힘든 병이에요. 공황 발작은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목 끝까지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세상의 의사들이 얘기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저희 동생은 돈을 벌었던 거죠.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지 말랬대. 왜냐면 그때는 보험이 안 됐거든. 아무튼 진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견뎌냈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 속 얘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속엔 얘기할 거 진짜 많습니다. 그냥 허투루 삶을 살지 않았어. 얘기를 못할 뿐이지. 아무튼 자, 그래서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기 싫어가지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자, 중요한 내용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나답게 산다는 것은 뭔가,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비교나 경쟁이 아닌 자신을 이끄는 뭐다? 선한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다. 자, 이거는 일반인 버전입니다. 근데 선한 욕망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설계자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잘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로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드라이빙 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이 드실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나답게 살려면 뭘 해야 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어떻게 썼냐면 하루에 3줄을 썼어요. 스몰 스텝이니까. 일기 쓰는데 15분 걸리면 스몰 스텝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첫 줄에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둘째 줄에는 가장 행복했던 일, 세 번째 줄에는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오를 썼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1분, 2분이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1년, 2년, 5년, 10년을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빼곡하게 쓰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이런 썼던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 말은 멋지지만 어떻게 했냐면 엑셀에다가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1년치를 이거를 세 줄기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만의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심리 검사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1년에 25번이면 1년이 51주니까 2주에 한 번은 조금 화낸 게 아니라 좀 많이 화낸 거. 진상짓 한 거.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교회에서. 아무튼 이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몰랐어요. 전 이렇게 저는 온화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1년에 한 서너 번 화를 내는 줄 알았는데 이거 누가 썼죠? 제가 썼잖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쓰기 전까지는, 기록으로 남기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어떤 걸 좋아했죠? 만남과 소통, 교감 있는 대화. 여러분 오늘 저랑 대화하면서 좀 교감이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정말 극아이거든요.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혼자 넷플릭스 보고 싶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극아이예요. 근데 왜 하느냐? 보람이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해오니까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10년 하니까 이나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일이 그냥 어떻게 했죠? 그냥 스몰 스텝을 통해서 하루 3줄 일기를 쓰는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XP 보세요, 이게. 이러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엑스페이스를 빼고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만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걸 노트로 다이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지속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지속 못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산책이나 세 줄 쓸기를 제가 왜 좋아했냐면, 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이니까 삶의 질서나 균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산책이나 세 줄 쓸기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는.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죠. 아까 스몰 스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마음의 여유와 평안, 삶의 질서, 소통, 도전, 용기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예화인데, 어쨌든 좋은 거는 더하고 반복하고, 저처럼 그냥 평범한 프로그래머였는데 자기가 그림을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여러분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았나요? 행복 화실이란 걸 하면서 1년에 1년에 몇 억을 버는 그런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계획이라도 매일 조금씩 했다. 마인드맵만 5년, 수채화는 3년, 블로그는 12년을 했다. 뭐냐? 소소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사과도 한 번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쪼개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갈 때도 집 앞에 있는 옆산으로 올라갈 때도 고어텍스를 입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면 하지, 하면 제대로 하지 대충 하지 않아. 영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벽반 정도 끊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방법이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자, 1mm짜리 이거를 자, 쓰러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근데 이걸 꼭 물리로만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물리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들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책들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소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계산대로 가기 전에 물건 하나 빼고, 집안 정리 정돈 하려면 5분만 하고, 매일 하나씩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매일 3줄의 글을 쓸므로 인해서 매일 1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까지 나왔어요. 습관에 대한 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의 스몰 스텝이에요. 스몰 스텝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일매일 조금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매일 3줄을 읽기 쓰면 그게 뭐라고 뿌듯해. 그리고 내가 체크 하나 하면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만들 때 엄청난 쾌감과 즐거움과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주도적인 성취를 하게 되고, 그게 자존감을 올려주게 되고 자기 통제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내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장 나다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조그만한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결국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게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못 배웠죠. 비교나 경쟁만 배웠지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배웠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배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의 비밀이 큰 데 있지 않다. 이걸 제가 이제 나를 움직이고 싶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내가 딸과 소통하고 싶어, 내가 산책을 하고 싶어, 이런 드라이빙 포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한 욕망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선한 욕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 친구는 바다 수영을 해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아까 이렇게 동영상 잠깐 지나갔는데,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걸 왜 하는 거죠? 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바다 깊은 데 나가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그럼 죽을 수도 있겠다. 몇 번 죽을 뻔했냐? 이랬더니 3번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아까 서퍼들 있잖아요. 그 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사람들은 돈 주고서라도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다? 금요일 밤에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사람마다 다 욕망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설계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는 좀 더 위험을 즐기게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안전을 즐기게끔 설계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가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 가치를 60여 가지의 키워드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끌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헌신, 어떤 분들은 친절해 끌리니까 이런 분들은 카페를 하면 잘할 거고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을 하셔야죠. 다 끌리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알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줄 일기 같은 걸 스몰 스텝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공감되십니까? 그리고 그게 가치가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이다. 그걸 아는 게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스몰 스텝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했던 스몰 스텝들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뭐가 중요하다? 좀 어려운 말로 평안, 소통, 용기란 걸 이게 저의 어떤 드라이빙 포스인 거예요. 저는 이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 소통, 용기를 아까는 스몰 스텝을 통해서 이걸 뽑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역으로도 가능하겠죠. 나는 소통할 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 혼자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가이도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강연 그렇게 썩 못하진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 나름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요? 몰랐다니까요. 예, 용기.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강연도 하고 브랜드 관련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된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알고 난 후에 일이었습니다. 스몰 스텝이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뭐죠? 아주 쉽고 작고 사소한 실천입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이 뭐죠?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설계됐어요. 근데 그렇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가면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한다? 야단 맞죠. 기왕이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훨씬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스몰 스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 광고여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냐, 여러 모임을 하게 됐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정말 하고 있어요.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0개 이상의 단톡방에서 이런 스몰 스텝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삶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 자기 자랑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뭐냐. 자, 여러분 앞에 가려면 요거는 읽어드리고 싶은데, 나답게 산다는 건 뭐죠? 아까는 선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답게 산다는 건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소통하는 이들과 뭐죠?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될 때, 나답다는 건 나 혼자 골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감과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삶이 저는 진정한 그런 어떤 스몰 스텝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스몰 스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스몰 스텝을 하고 있지? 첫 번째, 이틀에 한 번씩 5km씩 뛰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가 전 학년에 제 학창 생활을 통틀어서 달리기를 통해서 상을 받아본 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구구단 달리기를 해가지고 상 타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00m를 거의 20초에 가깝게 뛰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달리니까 되더라고요. 달리니까 달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됐어. 살도 뺐고요, 혈압도 내려가고 심박수도 낮아지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달리기를 하게끔 되더라니까요. 제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또 뭐 하고 있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아까 스몰 스텝을 한 덕분에 외국인과 1시간 동안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나중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영어로 된 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글쓰기 수업을 매일 아침, 저희가 지금 당장 글쓰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지금 70일째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글쓰기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제 수입의 거의 70%가 들어옵니다. 저에게 글을 맡기고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땐 시킨 일 하느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버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쓰는 일들을 하거든요. 저 스몰 브랜드라고 하지만 매출이 뭐 100억, 200억 하는 분들이에요.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세상엔 TV에 나오지 않는 바보래.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1,500만 원, 2,000만 원을 받고 그분의 책을 써주면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있어. 그것도 한 번에 4-5명한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저가 누구인지를 스몰 스텝을 통해 발견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다는 건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더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야,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 빨리 와가지고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랑 재밌게 어울리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죠? 예. 제가 아는 한 직장 K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내일 아침이 올까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개콘이 왜 잘 될까요? 월요일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예, 일요일 날 개콘이라도 봐야. 그래서 가장 우울해지는 때가 언제냐? 개콘 끝나는 음악 나올 때 가장 우울하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면대에서 울어요. 진짜 회사 가기 싫어서. 근데 기왕이면 설레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저를 설계하셨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을까요? 적어도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요즘 목사님도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목사님이 정상적인 목사님이시라면 그렇게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스몰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조그맣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초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우리 질문이 들어와서 사실 넘어가도 돼요, 시간. 예. 너무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 강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 5분 빨리 마치면 마쳤지 절대 5분 늦지 말자 했는데, 와 오늘 아니 되게 스몰로 늦으셨어요. 스몰 스텝으로 늦으셨기 때문에 괜찮고요. 우선은 질문이 2개 주셔서 그거 얘기하고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도 집에 가는 거 되게 중요시하는 교회거든요. 자, 집에 가다가 몇 정류장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찬으로서 스몰 스텝을 통해 나다운 삶이 과거의 나, 미래의 나가 어떻게 연결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요. 나와 나의 자아와 신앙은 어떤 관계인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몰 스텝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 스텝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신학을 신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알아간다는 게 나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험을 즐기게끔, 어떤 사람은 그냥 안전하게끔 사는 것 통해서 행복하게끔 설계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 일일이 이렇게 찍어 먹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크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판검사가 되어야지 나다움을 알 수 있다면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실천으로라도 하루에 3줄 내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복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키는 거 막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해라, 성경 봐라, 뭐 해라 다 중요하지만 그걸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지은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지은 누군지를 조금씩 발견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어렵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 저는 정상의 목회자거든요. 2번째 질문 갑니다. 2번째 마지막이에요. 스몰 스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은 이거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 엄격해질 수 있잖아요. 고통이 될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여유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X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드렸죠. 이거 쓰면 저 사람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 막 체크피시하고 좀 쪼잔하다. 아니면 진짜 이게 저런 사람 되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 그 70일 동안 90일을 목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와 하죠. 근데 제가 그 뒷얘기를 안 했지. 6시에서 10분 동안 강연을 하고 또 잔다. 이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거든요.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준비해. 6시에 해. 또 자.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가지의 스몰 스텝을 한다라고 하면 그중에 10가지도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건 스몰 스텝이 아니잖아. 내 마음이 내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좀 2-3가지만 해도 된다. 2-3가지도 벅차도 1가지만 해도 된다. 그거 괜찮다. 근데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이거에 내가 뭔가 체크를 하고 100점을 맞아야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텅텅 비워도 괜찮다. 다만 내 마음이 끌릴 때만 하자.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끌리고 좋아하게 되면요, 말려도 하게 돼요. 뜯어 말려도 한다니까. 내가 좋은 걸 아니까. 그걸 발견하는 게 스몰 스텝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 끝나고 바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안 돼요. 안 돼.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와서 그냥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딘가 가서 앉아 계세요. 예.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저는 우리 박효철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 게 작은 거부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 신앙생활도 딱 작은 거부터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포기합시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거를 조금 더 나는 누리고 싶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진짜 너무 해서 모셨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집에 갑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실 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 떠밀려서 밀려서 해야 할 일 막 하는 그런 걸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모습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어쩌면 하루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으니 너의 삶의 여정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조금씩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바쁜 삶, 분주한 삶, 책임져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하루의 작은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나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 그 십자가의 사랑 조금씩이라도 스몰 스텝이라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